부산의 이슈를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 지난해 이기대 입구 아파트 개발로 논란이 됐었다가 사업자가 사업을 취소하면서 일단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추진한다고 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난개발 논란으로 지난해 사업자가 자진 철회했던 이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시행사인 IS동선은 6월 남구청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재신청했습니다. 사업 승인권자는 남구지만 부산시 통합심의를 거쳐야 해서 7월 말에 부산시에도 심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사업 계획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예, 지난해 걸 보시면 건물 수는 3개동, 가구 수는 319가구, 최고층은 31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구가 되게 좁기 때문에 진입로를 15m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IS동서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보시면 3개동에서 2개동으로 줄었고요. 319가구에서 308가구, 최고층은 31층에서 28층. 추가 도입 시설인 진입로는 15m에서 20m가 되었고요. 예. 거기다 하나 추가된 것은 만남의 광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약간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개선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앞서 제가 수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 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든 것만 확실히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가구 수는 비슷합니다. 경관 훼손의 경우는 높이가 관건인데 높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곳은 이것에 주거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특성, 환경적인 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고려한다면 이곳에 주거시설인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진입로의 확장과 만남의 광장은 공공성이 강화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15m에서 20m로 늘어난 것은 15m보다 20m가 교행하기는 좋으니까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 공공기여로 15m의 진입로를 확장하겠다는 것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공공기여라 하면 사업자가 사업으로 인해 많은 수익이 나고 이를 부산 시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공공의 시설이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예. 진입로는 지금 진입로가 대단히 좁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 주민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들어설 아파트 주민을 위한 것이지 지역 주민과 부산 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예. 이런 것이 공공기여로 둔갑해 마치 부산 시민과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무슨 기여를 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이제 부산 시민을 기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만남의 광장은 기능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부근에 만남의 광장을 만드는 것이 공공기여가 맞을지 제 생각에는 공공기여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부적절한 곳에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제한하면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비해 마치 시민에게 무엇인가 해주는 듯한 그럴싸한 제안을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공공기여로 포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지금 이기대 입구 아파트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 있는데요. 문제점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과 비교해 사업계획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부산시 전체에 대한 또는 지역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부산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에는 아파트, 주상복합, 레지던스 외에 어떤 내용과 계획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네. 한때 부산을 일컫던 노인가 바다는 이제 노인가 아파트라는 비아냥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계획이 없다는 것과 함께 부산시와 남구청의 역할이 공공성과 부산시 경관을 보호할 의지나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남구청의 경우 위법사항이 없다면 남구청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승인을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부산시도 관련 심의를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심의를 요식으로 진행할 것이면 공공기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공공성이 훼손되고 경관과 환경에 피해가 있다면 지역 주민의 입장,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중재하고 공공의 이익에 더 우선하는 것이 공공기관이지만 부산시와 남구청이 이런 역할을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는 져버렸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행정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세 번째는 부산시 이중적이고 상방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원 일벌제로 사라질 공원을 지키기 위해 부산 시민 세금 737억 원을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지켜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공원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짓게 해준다는 것은 공원을 아파트에 사유화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1월에 해양문화관광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남구청과 부산시가. 네. 근데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짓게 해준다는 것은 정책에 상관관계도 없을 뿐더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장소는 해양문화관광지구 내가 아니라는 이런 답변을 해서 사실은 좀 논란이 작년에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 각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이곳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준 주택사업 공동위원회의 석연찮은 심의 과정과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당시 아파트 건설 허가의 결정적인 절차인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가 건설사의 입장과 이익에 맞춰 진행되었다는 지역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심의에서 이런 곳에 아파트를 개발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었고요. 예. 아파트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채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퇴직을 앞둔 위원장인 건축주택국장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부분에 대한 발언이 집중되었고요. 네. 유착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있을 뻔한 상황에서도 한 차례 회의만 개최해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회의를 한 차례만 개최해서 조건부 승인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권고 사항을 보시면 건축계획, 건축구조, 교통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지역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것은 부진의 건축 세계동의 높이 계획은 사업지 동측 그러니까 이기대 공원을 말합니다. 예. 가의 능선 스카라인을 고려해서 조화로운 계획이 되도록 검토해라는 부분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강제 조항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사업자가 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아파트 건설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린시티, 송도, 이진베이시티처럼 해안가에 건립되는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해 방지 시설이 필요한지 이후에 또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한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제시해라든지 이런 논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논의도 없이 심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부산시 행정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는데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공원을 이제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서 지켜냈는데 이게 또 사유화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정책 일관성이 좀 결여됐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또 큰 문제가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가 그 과정이 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구성이 네. 그렇게밖에 진행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 건축 관련 교수 등 개발론자 중심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예.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부산시가 애초에 정한 방향대로 대부분 심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런 예.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말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면 한 예를 들어 보면 황령산 난개발 케이블카 2단계 사업이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네. 1단계는 이제 진행하고 시작하려고 있고요. 그런데 당시 회의를 보면 얼마 전 명태한 위원장인 미래혁신 부시장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한 위원이 표결하자고 하는 바람에 부결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만 주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 위원회가 대부분 부산시나 사업자의 입김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런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시민사회 몫이 박경준 시장 들어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되는지 시민과 시민사회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고 결과도 부산시 의대대로 하고 싶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경관과 환경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가 이기대 예술공원 기본계획 용역부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기대 공원은 자체가 예술입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은 공공재이고요. 공적 자원이자 시민의 권리인 경관과 혈세를 들여 꾸며질 공원이 아파트에 사유화되는 상황이고요.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부산시, 남구청 등 공공기관이 개발을 제한하고 이를 중재하는 것이
중재 지역에 맞는 그리고 부산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안을 내어야 하지만 이런 책임이 있는 부산시는 그 역할을 일정 정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경관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기대 공원은 절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점, 반딧불이가 있을 정도로 환경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국가지질공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이기대 공원과 맞붙은 산자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이런 자연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설 과정에서 바로 앞 바다와 이기대 환경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로부터 위험 등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부산시가 고려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자, 좀 짚어볼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렇게 경관이 훼손되면서 또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개발에 대해서 제한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 작년 시민사회는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하려는 각종 사업 계획이 반복해서 제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기대 요 아파트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민사회 언론의 이런 요구에 부산시는 아파트 심의 관련 내부 지침을 변경하고 경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정책 변화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양공원 등의 경관 훼손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만 경관 관리를 위해 층수를 제한한다는 건 단편적이라는 논리를 들어서 예.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보다는 당시 건설업계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발한 것이 보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 추정합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에 부산시 건축사회 등 관련 단체들이 반대 입장문을 제출하였고 부산건설 사업의 회복을 위해 개정 조례안이 폐지되어야 하고 개발 사업의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고 반발하는 댓글이 입법 예고에 댓글로 많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례를 보류한 것은 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이익을 볼 건설업계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았고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주택사업 승인권자는 남구이지만 부산시 통합심의를 거쳐야 해 사업자가 7월 말 부산시에도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네. 심의 신청이 이루어지면 관련 부서 협의를 한 달 정도 한 뒤 9월 심의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산의 주요한 경관 지역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아파트가 있어서 뭐 주택 보급률이 낮거나 이렇지는 않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곳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업 허가를 내주는 형정으로는 부산과 같은 바다, 산, 공원이 공존하는 도시 계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기대를 최대한 보존할 방안부터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행정을 부산시가 포기하거나 외면한다면 부산시는 종합적인 도시 계획이 없이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개발로 자연환경 훼손, 인프라 부족, 사회적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난개발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건설업체가 부산의 경관과 환경을 망치는 일을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업계만의 이익을 반영한 부산시의 각종 정책으로 환경도 경관도 고려하지 않는 곳곳에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부산에 남은 것은 기업은 떠나고 청년도 떠나고 인구는 줄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강력시도 중 최초로 지역 소멸 위험 도시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건설 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완화한 결과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산의
비리이자 난개발이었던 LCT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부산시장의 난개발 정책으로 부산의 경제 활성화도 부산의 활력도 떨어지고 부산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부산 참여연대 양민숙 사무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기대 입구 아파트 개발 이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민숙 사무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곳에 살면 모든 것이 가까워.